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207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1% 넘게 빠졌습니다. 666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장부터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장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서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어제는 1% 가까운 낙폭 보였습니다. 2072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1% 넘게 빠졌습니다. 666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종목별 움직임은 어떤지 살펴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LG화학까지 어제 모두 빠졌습니다. 일단 좀 장을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요즘 좀 장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결국 실적과 수급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피지 않는 장이고 특히 중소형주 가운데 특히나 대형주들은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지만 중소형주들의 하락세가 코스닥에서 더욱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수급이라든지 실적 부분에 대한 레벨업이 되고 있는 LB세미콘이 눈에 좀 들어오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등에 대한 플랫칩 범핑과 그리고 프로브 테스트 및 어셈블리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2월 LG로부터 디스플레이용 구동칩 드라이버 IC 패키징 등 후공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룹센 지분 68%를 인수하면서 COF 즉 시범 필름 영역까지 사업의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범핑과 테스트 등 후공정을 거친 제품을 실리콘웍스라든지 DBI텍이나 매그나칩, 삼성전자 등으로 DDI 칩메이커에 납품을 하고 이들 기업들은 최종 고객사인 삼성디스플레이나 LG디스플레이 등의 DDI를 공급을 합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LB세미콘은 실리콘웍스를 통한 LG디스플레이형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삼성전자형 비중이 확대되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형 매출 비중이 2017년도에는 3%에 불과했지만 2018년 1분기에는 4%, 2분기에는 8%, 3분기에는 14%, 그리고 작년 4분기에는 20%대로 분기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도 삼성전자형 매출 비중이 21%를 기록하면서 분기를 거듭할수록 실적 향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PMIC라는 부품, 즉 파워 매니지먼트 인터그레이드 칩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범핑이 삼성전자 향으로 2분기부터 올해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범핑용으로 300억 원, 테스트용으로 500억 원 등 약 800에서 900억 정도의 투자가 단계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같은 투자 확대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실적 향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계별 투자 확대로 인해서 내년 실적 성장의 지속성을 높이면서 성장에 대한 가시화가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PER 한 10배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평가 논란은 이야기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금일 어느 정도 조정세가 예상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만원 구간의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B세미콘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실적이 매우 탄탄한 회사인데요. 분기를 거듭할수록 실적 레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스탁미디어 그룹 반종민 소장 그리고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요일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일단 7월 11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이 콤텍 시스템과 비덴트는 손절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7월 9일에 주셨던 후성은 52%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7월 4일에 주셨던 유니온 머티리얼은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13%에 가깝습니다. 네, 하체기위원회 최근 추천주입니다. 7월 11일에 주셨던 인지 디스플레이,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18%에 가깝고요. 캠시스는 4% 이상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또 7월 10일에 주셨던 액트는 12%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시공테크와 신풍재지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어서 반종민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이미 수익률이 두 자리입니다. 우정바이오 21%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40% 이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3위에는 동진세미캠 올라와 있는데요. 7월 2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46% 이상 가져가고 2위에는 후성 올라와 있습니다. 7월 9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52% 이상 가져가고요. 1위에는 ST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세 자리입니다. 101.84%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하체기위원회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캠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4.01%, 그리고 4위에는 액트 올라와 있는데요. 7월 10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12%에 가깝고요. 3위에는 인지 디스플레이 올라와 있습니다. 7월 11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18%에 가깝고요. 2위와 1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모두 다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일단 한양 디지텍은 6월 13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18% 이상 넘으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1위에는 PC 디렉트 올라와 있는데요. 5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27%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이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이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5%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동진세미캡 올라와 있습니다. 7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46% 이상, 그리고 6위에는 후성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52% 이상 가져가고 있고 5위는 한정민 팀장의 진양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57% 이상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미스터블루 올라와 있습니다. 7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58% 넘었습니다. 네, 3위부터 1위까지입니다. 최근 1위부터 3위까지 순위 변동이 좀 있는데요. 일단 3위와 2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후성 올라와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과 똑같은 종목이긴 하지만 매수 날짜가 다릅니다. 일단 3위 올라온 종목은 7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약 2주 정도 되는데 수익률 64%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는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87%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위에는 ST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101%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동진세미캠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7월 2일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약 2주 정도 되는데 현재 수익률이 46% 넘어섰습니다. 목표가도 좀 근접했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동진 세미캠은 최근에 일본 규제에 관련된 반도체 재료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크게 부각받으면서 연이어 이제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 그러한 흐름보다는 일단은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는데 등락폭이 굉장했습니다. 올라갔을 때는 10%까지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는 5%까지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이러한 등록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거든요. 전일자도 마찬가지였고 전전일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단타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가의 혼조세의 흐름들을 굉장히 크게 나타내는 종목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미중 무역 협상적인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일본의 규제적인 부분들이 더 강하게 이슈가 남아 있고요. 금리 인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단일성으로는 그렇게 나온 부분들은 있지만은 아직도 일본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동진 세미캠은 앞으로도 좀 더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금 현재 시점이 굉장히 눈치를 굉장히 보는 장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어제자도 마찬가지지만 어제자도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일반적인 종목들은 3%에서 8%까지 빠진 반면에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 자체가 이쪽으로 많이 몰린다. 또한 이제 경인양행이든 후성이든 그 관련된 재료주들 쪽에 굉장히 수급 현상이 많이 몰리고 또한 이제 그 부분들만 굉장히 부각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 동진 세미캠은 일본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받을 때마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은 굉장히 조금 매수를 비중을 크게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기도 하고요. 일시적인 그 등락폭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자칫 단기성으로만 보시게 된다면 굉장히 근시안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을 크게 먹을 수 있는 부분들도 크게 먹지 못하고 손실만 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소액으로만 좀 들어가시면서 앞으로 좀 더 올라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위원님께서 5월 30일에 PC 디렉트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27% 이상 기록을 하면서 목표가로 주셨던 6,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때 좀 매수하셨던 분들을 매도해도 될까요?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종목은 제가 여기 아침 증시 와이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오늘장 내일장 오후에서도 계속해서 한 번씩 계속 중간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캔들을 좀 보면은 위에가 좀 차이죠. 가격대가 종가라고 보면은 종가가 거의 지금 꼬리가 없이 중간 이제 7월 11일 날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꼬리에 달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밑꼬리가 달리면서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양봉하고 음봉하고 좀 비교했을 때도 월등히 지금 양봉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시면서 좀 가시는 게 좋겠고 일단은 한 번씩 가다 보면은 앞에 이제 매물대가 있어서 그 매물대를 막고 이제 떨어지는 그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보면은 거의 여기 7,200원 있죠. 이 매물대만 이제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그 이상으로 또 갈 수 있는 부분. 이 전에 있었던 2017년도라든가 그 다음에 2018년 11월 달에 있었던 이 매물대를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남아있는 2016년 7,200원 이 매물대만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그 이상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주셨던 6,500원 넘어섰는데 2차 목표가로 어느 정도를 좀 잡으면 될까요? 이 정고점이 바로 7,200원으로 한 번 더 상향해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7,200원 또 돌파를 하면은 거기에서 또 좀 시세가 나오고 나서의 좀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또 한번 보면서 목표가를 좀 상향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C 디렉트 2차 목표가로 7,200원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다시 한번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현금 확보를 많이 해두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시드머니 확보를 많이 해놓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작정해서 그 장 초반에 상승폭을 크게 키운다고 해서 그 단기성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한번 크게 확 빠졌을 때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장 초반에 매수를 하고 장 끝에 매수를 해서 비중을 쪼개서 나눠서 들어가는 전략을 하시는 게 굉장히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발성으로는 금리 인하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부분들보다는 지금 일본과의 관련된 이슈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슈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좀 더 그 개별주 장세의 흐름을 타는 부분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점이다 해서 그 무작정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셔서 지수와 함께 같이 보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7월 18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는 뚜렷한 방향 없이 그날 글로벌 정세 영향 속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어제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수급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양시장 모두 1%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이제 2070선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어제 코스닥은 거의 20포인트 정도가 빠졌습니다. 660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 장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것은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어제 이 디램 익스체인지 측이 디램 가격 상승 요인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으면서 최근 상승세를 띄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모두 2% 가까운 낙폭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종목들 좀 등락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죠. 이와 함께 오늘 시장도 간망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삼성전자 1% 내외의 상승폭으로 시작을 합니다. 46,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현재까지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74,600원대 출발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37,95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133,0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함께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 오늘 현대차 여전히 13만 원에서 출발하고 있고 LG화학이 여전히 5위권 지켜냅니다. 강보합권 35만 4천 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이제 18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만 2천 원대에서 개파락 출발하고 있고 이 현대모비스 1% 넘게 빠집니다. 23만 2천 원대 그리고 신한지주가 8위권 그리고 SK텔레콤 여전히 9위권 자리하고 있고 포스코가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0.64%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이제 23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0.24% 빠지면서 206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2070선마저 이탈이 됐고요. 코스닥 약보합권 665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힘 빠지는 하루 이 출발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까운 낙폭 기록하면서 5만 100원대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5만 원대도 위태해 보이고요. 신라젠이 그래도 빨간불 켜냅니다. 0.5%의 상승세. 임상 3상 발표 결과를 앞두고 어제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오늘도 신라젠은 46,700원대까지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 헬릭스미스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ENM이 1% 넘게 하락합니다. 17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펄어비스 0.3%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펄어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8만 4,9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메디톡스 2% 가까운 낙폭 기록하면서 출발합니다. 41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휴젤도 함께 빠집니다. 오늘도 보톡스도 빠지는데요. 2% 가깝게 빠지면서 36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6만 8천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KMW 1% 가까운 낙폭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1%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16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오션브릿지입니다. 예, 이 오션브릿지는 그 반도체 공정 재료, 즉 이제 케미칼, 그러니까 화학적인 부분들과 공정 재료 장비 업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 화학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그 공정 그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다 보시면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증착과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와 특수가스 생산을 그 더불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기업은 이제 올해 1월부터 상승하면서 13,000원까지 대폭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상승한 뒤에 6월 말까지 이제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고요. 다시 이제 최근 이제 어느 정도의 세게 등락폭을 보여주다가 금일자 그 좀 더 그 일시적인 조정폭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막고 재차 좀 상승을 하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주 거래처가 일단은 SK 하이닉스라는 겁니다. 일단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31억 원 가량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용인의 대규모 단지를 어떻게 보면 세우게 되면서 오션 브릿지도 같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 중엔 가장 큰 공급처는 한양 ENG입니다. 그 한양 ENG가 굉장히 큰 공급처기는 한데 이번 대규모 단지 건설을 어떻게 보면 공급량을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공급량이 굉장히 그 공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오션 브릿지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 오션 브릿지도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반기 실적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테스트했던 소재의 신제품 그 BDEAS와 이제 다이실란이라는 이제 제품을 양산을 하면서 매출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이번 2분기부터 그 증창용 가스에 대한 본격적인 생산을 하면서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도 그 반도체 공정 및 재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국산화하기 위해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오션 브릿지는 공정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와 특수가스 등 화학 재료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 그 웨이퍼를 통해서 화학적인 부분들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해 들어가 있는 그거에 대한 화학적인 부분들에 같이 이제 그 부분들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재료들도 일본적인 수출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 중국 관련된 수출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일단적으로 재료가 나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이슈적인 흐름을 통해 좀 더 화학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흐름도 나쁘지는 않지만 좀 더 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하반기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은 SK 하이닉스 관련된 이슈에 따라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재무적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일본과 관련된 규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SK 하이닉스의 최대 공급처인 한양 ENG의 수주보다는 다소 약한 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리스크로 작용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입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그 ICD입니다. 예, 이 ICD는 LCD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기업으로 특히 이제 특이한 점은 삼성과 LG 두 곳 다 협력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2017년 중국 업체와 400억 가량의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16,000원까지 상승한 뒤에 보시면은 그 주봉 흐름을 좀 보자면 16,000원까지 이제 상승한 뒤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1년 동안 거의 그 조정을 크게 받았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00원까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1년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올해부터 다시 추세 전환이 되면서 12,000원까지 상승한 뒤에 다시 한번 상승폭을 멈췄고요. 상승폭을 멈추고 보합권으로 좀 어느 정도 흐르다가 5월에 굉장히 좀 지수적인 흐름들이 좋지 않게 되고 또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사그러들면서 어떻게 보면 조정폭을 한 번 더 받았고요. 받은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하면서 다시 또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다시 이제 재차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5월에 다시 추세가 전환된 시점이 있습니다. 이 추세가 전환된 시점이 있는데 이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14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계약은 8월 말까지인데 아직까지는 매출적인 부분들이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반기 3분기 때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전에 그 삼성과의 또 수주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꾸준히 수주 계약과 또한 이제 그 LG와의 관련된 계약까지 다 모두 포함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죄송합니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전에 공급 계약 체결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이제 국내 대기업인 삼성과 LG 두 곳 협력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지속적인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수주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3월부터 외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 6월부터는 기관도 매수세가 같이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 두 포지션이 다 매수 포지션으로 전향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승해서 1,000원대까지 안착을 한다면 위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10,000원 이상 그리고 1,600원 부근에 이제 두터운 매물대를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들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한다면은 위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어서 이 아래 구간은 두터운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된 후에 다시 재차 세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승 시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삼성과 LG 두 곳 다 협력 업체로 두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도 삼성 디스플레이와 공급 계약 체결을 했던 부분들에 대한 재무적인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해 나가기 전까지는 일정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번 좀 내려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차익 실현을 통해서 별 4개씩 지정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9,000원입니다. 네, 일단 좀 코를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션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재료와 장비 업체입니다. SK 하이닉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부분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ICD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6월부터 기관과 외인의 동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또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함께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콜 다 푸셨나요? 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그 부분에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시 이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세미콘 라이트입니다. 이 세미콘 라이트는 그 LED 관련된 웨이퍼 및 그 칩 설계, 개발, 생산 및 이제 판매 업체로 이 기업은 작년 5월에 3,000원까지 이제 상승한 뒤에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보여주다가 조정을 크게 받았고요. 올해 2월에 저점 갱신한 뒤에 다시 이제 전차적으로 한 번씩 이제 슈팅이 나와주고 추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슈팅이 나와주면서 차익 실현과 그러한 상승과 하락을 굉장히 크게 반복을 했던 종목이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추세는 계속 조금씩 우상향 추세로 전향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같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서 최근에 그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앞으로 경영적인 부분들에 통해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 주당은 그 관련된 양수도 계약 체결에 대한 가격은 주당 지금 주가보다는 굉장히 높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 상승 동력이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일본이 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분 재료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규제적인 부분들이 지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웨이퍼 부분에 대한 진행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반 반도체 웨이퍼적인 부분들보다는 LED 웨이퍼 생산
쪽에 지금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는 세미콘라이트도 좀 더 같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상승 동력은 굉장히 좀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계속 꾸준히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은 종목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특히 이제 추세가 계속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어떻게 보면 일정한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정도는 세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때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재차 차익 실현이 또 나와줬고 이러한 흐름들을 3번 연속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템포를 3번 정도 이렇게 연속적인 흐름들을 보여줬고 그 구간이 점점 짧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좀 크게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단기성으로 크게 상승을 하다가 차익 실현이 또 나와주든지 이러한 흐름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점은 아마 최대 주주 양수도 계약 체결이 되는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8월 1일 시점일 겁니다. 그때 이제 뭐 연기가 되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는 한 번 정도 좀 세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좀 크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왜 장기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 종목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퓨전 데이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퓨전 데이터가 인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퓨전 데이터의 주가가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세미콘라이트가 주가가 더 높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2,000원 이상이나 되는 그 통해서 그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할 때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보다는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매력도는 굉장히 낮고 단기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짧게 잡았습니다. 1,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70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미콘 라이트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접근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해라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하채기 위원님의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잉크테크입니다. 네. 잉크테크는 일본 그 수출 규제로서의 그 수혜가 조금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저점을 조금씩 많이 높이지 않고 조금씩 높이면서 또 고점을 높이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EMI 전자파 차폐 필름을 좀 개발해가지고 좀 성공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 그 규제로 해서의 좀 수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그리고 인쇄전자 핵심 소재인 실버 페이스트 잉크의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센서의 인쇄 메모리를 좀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일본 규제로 인해서의 지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꺼질 것 같은데도 다시 살아나고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장기화로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잉크테크 같은 부분에서 종목들이 조금 더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 인터넷입니다. 5G 시대가 되면서 뭐 그 전부터 마찬가지고 사물 인터넷은 이제 우리 생활에 있어서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205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별 3개, 장기적으로는 별 4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 아마 5월 달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 중국이 그 보복 카드로 바로 그 히토르를 좀 꺼낼 것이다 하면서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잠잠하게 있다가 지금 또 트위터에다가 또 한 방을 날려가지고 국내 시장이 어제 상당히 좋지가 않았는데, 그러다 보면서 이제 히토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이 반도체에서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공작 기계로 해서의 추가 규제가 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작 기계 관련해 가지고 일본 수출에 이제 규제가 됐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공작 기계를 일본에서 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제조업을 좀 흔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반면에 그걸 이제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또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작 기계에 그 장착되는 그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 소모품의 그 각종 재질의 그 바이트 팁과 그다음에 이를 지지하는 각종 홀더와 그다음에 커터류 및 홀 가공 공고를 좀 생산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파라이트 마그네트죠. 자동차용 및 그다음에 가정용 모터의 그 소재가 그 자석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작 기계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규제가 된다고 하면은 유니온 머티리얼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각이 돼가지고 수혜를 받을 것이고,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부터 다시 또 재부각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또 히토리하고도 연관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760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별 3개, 장기적으로는 별 4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에어 부산을 말씀드리겠는데, 4월 달이었죠. 아시아나 그룹 자체가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자구책을 좀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매각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그룹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러면서 그때 좀 시중에서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거론이 됐었죠. SK, 뭐 CJ, 뭐 롯데, 하나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되면서 이 회사들이 좀 인수하지 않겠냐 했는데 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가격에 어떤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싸게 사려고 하고 팔 때는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그때 만약 의사를 표현했다라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매입 금액이 훨씬 더 올라갔겠죠. 근데 한 발 좀 물러서면서 좀 봤는데, 이달 산업은행과 채권단에서 25일에 그 아시아나 항공 매각 입찰 공고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진다 하면은 최종적인 매각은 12월로 좀 끝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일단은 뭐 SK 같은 경우는 워낙 서비스 쪽에서 우수하죠. 특히 그 여러분께서 통신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우수한 부분, 그다음에 자금력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에어 부산을 SK 아시아나 그룹 쪽에서의 SK가 조금 가장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주, 위성하고도 좀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관이 되겠고, 또 CJ도 그리고 만약에 또 롯데 같은 경우는 또 현금 좀 자산이 높기 때문에 또 롯데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롯데 택배도 있고, 그래서 좀 물류 쪽으로도 CJ도 마찬가지고 물류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가 있죠. 하림과 그다음에 호반건설인데, 이 중견 기업에서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업체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알려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보는데, 그래서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7,000원, 단기적으로는 별 3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별 3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두올 산업입니다. 나노캠텍에 99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강세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1%대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두올 산업이 오늘자 이제 갭상승을 팍 띄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 좀
그 종이 딱지나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서 뭐 재미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클 수 있고, 그게 일반적으로 뭐 딱지치기를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회성으로 좀 어떻게 보면 즐겁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지나치면은 도박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그 부분들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일단은 저는 그 투자 경고, 뭐 북구 이러한 딱지가 붙은 부분들은 전 다소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경이나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붙으면서도 올라가는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떨어졌을 때 굉장히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들어가신다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소액으로만 들어가셔야지, 일단적으로는 지금은 타이밍이 크게 놓쳤다. 물론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크게 놓쳤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전에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차트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일정한 수익을 좀 크게 보셨던 분들은 지금 좀 더 어느 정도 크게 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고점에서 분할 매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았을 경우에는 이 앞에 지금 언제죠? 그 7월 11일부터 그 이전에 그 갭을 띄워줬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 갭을 띄워줬던 이만한 구간들을 다 메꾸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락을 했을 때는 못해도 최소한 이 구간 1,700원부터 1,300원 구간까지 굉장히 급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다면 좀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장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한 곳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좀 더 조심하게 투자를 하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의 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불화수소 제조업체인 솔브레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실제 공정에 좀 적용할 수 있을지 테스트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11%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77,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세상이 죽은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참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다 하듯이, 지금 시장에서는 참 남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불화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82,000을 장중에 찍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좀 갱신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보면은 공매도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좀 가해 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쪽에서도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이 이 무역 문제에 있어서 좀 가장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또 철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번 달만 지금 월봉에서만 봐도 지금 수익이 얼마 나왔냐 보면은 오늘 좀 장중에 82,000까지 찍어서 73%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급등세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괜찮지만은, 만약에 뒤로 빠진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타격이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마 여러분께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좀 보면은 죽일 것 같지만 또 잠깐 또 풀어주고, 또 죽일 것 같지만 잠깐 풀어주고. 왜냐하면 이게 한국이 급격하게 또 문제가 되면은 한국 경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일본도 좀 타격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조였다가 좀 풀어했다는 그런 부분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10월 달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문제가 상당히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또 그 뒤에 뭐 1월 달에 뭐 이렇게 계속 좋은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또 5월 달에 안 좋았고, 다시 또 좋게 갔다가 또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을 좀 조절을 하는 부분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갭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 갭 상승이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초보자분들이 많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에서 갭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매매하시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한 자리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C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재 좀 기대가 나오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오늘도 똑같은 그 갭이 띄어진 종목들을 지금 계속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쪽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굉장히 떨어지는 것만 보이지 그 상승하는 부분들을 거의 많이 못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혹적인 자리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조금이라도 먹겠다라는 굉장히 큰 의도를 갖고 진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그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도 그 정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좀 밀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일본과 규제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지만은 SKC는 어떻게 보면 합병과 관련된 M&A와 관련된 이슈를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잊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들어가게 돼서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2,000원 먹기 위해서 5,000원을 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시면서 올라가면은 일전에 어떻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서 시장이 어려웠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구나라는 경험을 좀 더 가져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5%대 급락세로 흘러가면서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양현석 대표가 이제 뭐 떠났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좀 운영을 하고 있죠. 좀 입건이 되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서 대표가 입건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YG 엔터테인먼트 이 소속사들은 뭐냐 인적 자원이 가장 크거든요. 네. 이 소속 가수들 뭐 이런 분들이 떠나버린다 하면은 더 타격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입건된 것도 있지만은 그 소속사의 그 가수들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그걸 좀 주의 있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저 멀리 그냥 두시고 한 몇 년 동안 안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미디어그룹 반종민 소장 그리고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7월 5일에 미스터블루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58% 이상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위드를 비롯해서 미스터블루까지 소형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그 수혜주들, 반도체 소재로 시작해서 지금은 뭐 공작 기계주, 그리고 뭐 반도체 부품,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 테마가 약간 사그라들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계속 우리나라만 거꾸로 역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지금 그 한정된 상태에서 딱 하나의 테마만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만 허용하고 그 다음 테마로 옮겨가고 그 전 테마는 소멸돼 버리는. 시장이 좋으면 여러 테마가 하루에도 여러 것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면 그 다른 쪽에서는 다 싹 다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침에도 강하게 뜬 테마가 갈 것 같은데 그게 갑자기 또 사그라들면서 다른 쪽에서 뜨고 그러니까 그거를 맨 처음에 시작하는 세력들만이 컨트롤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굉장히 그 시장이 너무 그 비좁은 그 구멍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게임 테마주도 일단은 지금 플레이위드든 미스터블루든 다 정점에서 일단 꺾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뭐 꺾이진 않고 중간중간에 반등은 나오겠지만 정점까지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갈 그 힘이 있느냐는 지금 뭐 시장의 테마가 형성될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좀 에너지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스터블루도 일단 정점까지 갔던 그 파워보다는 에너지가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게 사실이어서 지금 약간 처음에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잡았는데 플레이위드랑 미스터블루가 같이 꺾이다 보니 지금 약간 좀 그 에너지를 감안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링크 제니시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뭐 반도체 부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휴대폰 부분도 있지만 휴대폰에도 결국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래서 뭐 바이오도 하고 뭐 AI 인공지능도 하고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게 뭐 지금같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본이 이렇게 목리를 부려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업 구조가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미래의 먹거리를 당연히 삼성이라는 1위 기업은 탐내겠지만 뭐 그런 의미도 지금 분명히 있겠죠. 다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걸쳐 있다면 한 분야의 타격이 전체 산업
혹은 뭐 자기 회사의 그 근간을 흔들진 않을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데 그중에 인공지능도 한 가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부분의 핵심 기술, 신경망 처리 장치 NPU라고 불리우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링크 제니시스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NPU 신경망 처리 장치 얘가 하는 게 딥러닝. 그래서 계속 혼자 학습을 해서 그 뭐 로봇이 계속 학습을 해서 점점 진화하는 것들이 뭐 공상과학영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딥러닝, 계속해서 이 인공신경망이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해져서 정말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같이 되는, 인간의 뇌와 같은 역할이에요. 뇌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학습을 하면은 자기가 응용 능력이 생기고 점점 더 똑똑해지고. 그래서 이게 차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반도체에서 파생된 거지만 지금 쓰이는 반도체와는 더욱 더 틀린 능동적인 반도체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링크 제니시스 같이 이런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지금 그 인수합병이나 이렇게 넓게 봤을 때 협력 관계나 이런 것에 어떤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앞에 두고 지금부터 뭐 다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차세대 반도체 쪽 시장을 건드린다, 이런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링크 제니시스를 미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절가 8,5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 하락세 2066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좀 등락이 있죠. 60선에서 출발했다가 약 5분 만에 71포인트까지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1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66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세는 기관이 이끕니다. 기관이 4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좀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도 3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나쁘진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 전환이 됐지만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는 0.37% 상승 전환이 됐고요. LG화학 하락장 속에서도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배터리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는 분석 나오면서 강세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36만 원 선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하락폭이 좀 눈에 띕니다. 2%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리포트 나오면서 이제 18만 원 선도 위태해 보입니다. 현대모비스 1% 가깝게 빠지고 있고 신한지주 약보합권, 그리고 SK텔레콤 나홀로 빨간불 켜집니다. 0.7%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포스코는 낙폭을 키워갑니다. 23만 4천 원대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0.38% 하락세 663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과 비슷합니다. 667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거의 1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660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이끕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팔고 있는데요. 25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개인이 500억 원 넘게 매수해주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오늘 바이오 종목들 좀 전체적으로 빠집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아까 전해드렸듯이 실적의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3% 가까운 낙폭 기록하면서 이제 5만 원대도 좀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신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빠지면서 4만 6천 원대 이탈이 됐고 4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CJ ENM도 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헬릭스미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나타냅니다. 0.67%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현재 상승 전환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는 2% 가까운 낙폭 기록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원에서 좀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이 국검을 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된 정황이 있다, 이런 좀 기사가 나온 상황인데 41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KMW가 7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2%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5만 원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 이상 빠지면서 이제 6만 6천 원대까지 내려왔고 시총 순위도 8위권까지 밀렸습니다. 휴젤도 오늘 3%대 급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5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1181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핀테크 기업인 그 미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미넨지 하면은 이 미넨지와 관련된 서비스를만 안 쓰고 계시는 분이 이제 없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휴대폰 도용 방지라든가 간편 로그인, 뭐 로그인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휴대폰 보안과 관련된 이런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잘 아시는 회사인데,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그 셔틀뱅크가 그 상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넨지의 이제 자회사인데 지금은 시가총액 4천억을 넘기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셔틀뱅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시 이제 가상계좌 서비스, 뭐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현재 그 국내 시장의 핀테크에서 독점적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상장을 공모가를 어떤 밴드 대비해서 너무 높게 5만 5천 원 하다 보니까 지난 어떤 4만 2천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 됐었으면 크게 빠지진 않았을 텐데 공모가 너무 높게 된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4만 4천 원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는 셔틀뱅크도 이제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넨지도 같이 이제 주가가 빠진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현재 미넨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 그리고 자회사가 하고 있는 서비스, 이런 부분, 휴대폰 도용 방지라든가 뭐 간편 로그인,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금융 서비스에서 뭐 간편 결제, 뭐 주식 투자 노트, 뭐 건강 지킴이, 뭐 슈퍼 노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바로 미넨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핀테크 시장에서의 어떤 독보적인 부분을 이제 보안과 맞물려서 미넨지는 계속적인 성장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좋은 뭐 내용이 있겠지만 회사가 일단은 셔틀뱅크에 상장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이제는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미넨지로서도 주가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안정을 좀 보일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뭐 현재가 매수 괜찮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8,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넨지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샘플러스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전히 시장은 빠지고 있거든요. 예, 시장이 참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모두 다 힘들어요, 사실. 안 힘든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힘든 이유는 뭐 다들 아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꼽아보게 된다라면 수급적으로 봐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이 압축되어 있는 즉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IT 쪽의 종목군들을 주력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지수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 자체가 원체 안 좋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신용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신용으로 좀 거래를 당분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수급도 안 좋고 이슈도 아직 뭐 무역 분쟁이라든가 무역에 대한 제재, 뭐 미중 무역 분쟁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일본에 있어서의 제재 이 부분들도
걸림돌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계속 EPS 즉 주당 순이익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를 좀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거래소 시장을 좀 먼저 보게 된다라면 좀 안타까운 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의 수준을 보게 되면 뭐 2070포인트대를 약간 하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자리대의 PBR이 0.87배입니다. 청산가치보다도 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PER 같은 경우는 12배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PER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지수대가 2200대였었어요. 2200대의 이 지수가 지금 PER과 똑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싸지만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는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양시장은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PBR 즉 자산 가치보다도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기업에 대한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어찌됐든 간에 고점을 넘어서기는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박스권역으로 등락을 좀 거듭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여전히 뭐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소재 쪽에 대한 부분들, IT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느 하루하루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뉴스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삼성 쪽에서 디스플레이 대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기사 속에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IT 장비주들 같은 경우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공정에 대한 변화 이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원익 IPS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뉴스에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외국인 쪽에서 어느 정도 지수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요. 삼익THK라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오늘 5%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 보면 공작기계 쪽, 산업설비, 자동화 쪽 사업하고 로봇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이 추가적인 제재를 하겠다라고 암시를 좀 했었었는데 여기에 기계 쪽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산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삼익THK도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삼익THK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었어요.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5월 달에 좀 시장이 밀리는 그런 모습보다 더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는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7월 달 들어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순매수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한 면을 놓고 봤을 때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 부분들은 이 동사가 어느 정도 이 증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놓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이 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마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매수가를 제 장전에게 원고를 보내드리다 보니까 12,700원짜리대를 잡아드렸었어요. 근데 12,700원짜리대를 잡아드렸고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좀 잡아드렸는데 지금 자리대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옳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3,900원에서 14,000원 이 자리대에는 저항 자리대로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정을 받는 폭을 이용해서 13,000원 이하권역으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